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태극기 애국 국민 이진아입니다. 네, 진아 씨 오늘 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미 제가 예고해 드린 대로 이진동 TV조선 사회부장에게 이번 사건의 전체 윤곽을 설계를 해준 검찰 간부 A의 실명과 그 역할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검찰 간부 A에게 보낸 취재 협조문입니다. 제일 앞부분에 수신 제가 표시해놨습니다. 수신이 누구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지검장입니다. 윤석열 검사가 누군지 아마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특검 수사팀장입니다. 특검 수사팀장으로서 특검 검사들을 소위 모집하고 인선을 하고 특검 검사들을 인선을 하고 그리고 특검 수사를 지휘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정부에서 소위 파격 중의 파격이라고 불리는 그런 특혜를 누린 사람입니다. 대전고검 검사, 일종 평검사입니다. 대전고검 검사에서 검찰의 꽃이라는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사람이에요. 5단계나 건너뛰었다라고 했잖아요. 뭐 그건 생각이 다르지만은 근데 어쨌거나 윤석열 검사라는 사람이 이 대통령 사건 탄핵과 구속 이르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막강하게 얼마나 중요하게 역할을 했기에 아니 이 문재인 정부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을 했습니다. 진짜 검찰 인사 역사상 이런 선례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윤석열 지검장한테 이런 취재 협조문을 보내면서 제일 위에다가 제가 써놨습니다. 이진동 TV조선 사회부장이 이런 책을 이렇게 시작되었다는 책을 펴냈다. 그런데 이 책의 그 일부 내용이 아주 기화와 관련이 아주 깊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거짓과 진실의 기자인 제가 아래와 같은 5개의 그 질문지를 보내드리니 입장을 밝혀달라 하고 제가 윤석열 지검장에게 요청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아주 의례적인 것입니다. 기아는 TV조선 사회부장 이진동 기자 그리고 전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였고 지금은 청와대 대변인인 김의겸 기자와 절친한 사이인지요? 라고 제가 첫 질문을 그걸 했습니다. 이 두 개를 아느냐? 절친한 사이냐? 하는 걸 물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던진 질문은 그거예요. 이것도 이제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제가 하나 더 물은 거예요. 기아는 윤석열 검사장, 기아는 2007년에 발생한 변양균 신정아 게이트 사건에서 수사검사였고 그리고 이진동 기자는 위 사건을 취재한 법조 출입 기자였지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럼 본인이 맞다 아니면 아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을 제가 이걸 던졌습니다. 위 책에 따르면 이진동 기자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취재할 때 이거는 이진동 기자 표현입니다. 검찰 간부 A로부터 많은 법적인 자문을 받았다고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검찰 간부 A가 기아를 지칭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예, 아니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질문으로 제가 이걸 물었습니다. 이진동 기자가 쓴 이 책에 보면은 검찰 간부 A의 정체를 알 수 있게 하는 몇 가지 단서들이 이게 쫙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서들이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 대한 기아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단서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그럼 궁금하죠. 이게 소위 윤석열 검사가 이 검찰 간부 A라는 그거를 기자는 이제 취재원을 밝히면 안 되니까 얼버무리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 검찰 간부 A는 윤석열 검사다 하는 그 흔적들, 그 단서들이 쭉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서들이 많다는 거가 책에? 이 책에 한 여러 가지 나옵니다. 여러 가지 나오는데 제가 하나씩 읊어보겠습니다. 이진동 기자가 책에 남겨놓은 첫째 단서가 뭐냐? 자, 검찰 간부 A는 2016년 7월에서 9월 무렵 수사 부서에 있지 않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2016년 7월에서 9월은 언제냐면 이진동 기자가 이 사건 취재할 무렵이에요. 소위 검찰 간부 A를 만나가 여러 가지 자문을 받을 그 무렵이에요. 그래서 그 무렵에 이 A라는 사람은 수사 부서에 있지 않았다. 그러면 윤석열 검사 기록을 한번 보시죠. 윤석열 검사는 2016년 7월에서 9월 사이에 대전고검 검사였습니다. 대전고검 검사. 그러니까 수사하는 부서, 수사 전담하는 부서, 그게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예요. 윤석열 검사가 대전고검 검사로 근무했던 그 사실을 수사부서에 있지 않았다. 이진동 기자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고검 검사는 소위 그 숫자도 적고 주로 2심 사건 그 공판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이 수사하고는 전혀 수사부서에서는 배제되어 있는 그런 검사들입니다.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는 고검 검사라면 거의 한직으로 그렇게 꼽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예. 이진동 기자가 책에 남겨놓은 두 번째 단서가 뭐냐? 자, 검찰 간부 A는 대형 사건 수사를 해본 경험이 많다. 이런 내용이에요. 대형 사건 수사. 자, 윤석열 검사의 경력 제가 다 뒤져고 다 확인해 봤습니다. 그 윤석열 검사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이 이끄는 대선 자금 수사팀,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자금 그 수사팀에서 노무현 이해창 캠프의 대선 자금 수사를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이 할 때, 그때 안대희 중수부장 그 수사팀에서 소위 대선 자금 수사를 담당했습니다. 윤석열 검사가 2004년에 대형 사건을 했죠. 그 다음에 2006년에 윤석열 검사는 박영수 대검 중수부장 밑에서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습니다. 이것도 대형 사건 아닙니까? 박영수 대검 중수부장이라면 박영수 특검을 말하는 그렇죠.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에요. 박영수 대검 중수부장이 박영수 바로 그 특검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검사가 박영수 대검 중수부장하고 이 함께 수사한 이 대형 사건이 현대자동차 비자금 이 수사예요. 근데 이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에서 어떤 결정적 단서를 확보한 검사가 윤석열 검사다 하는 것은 검찰 내부에 쫙 퍼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윤석열 검사는 이 박영수 특검이 아주 신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전고검 검사로 있던 윤석열 검사를 박영수 특검은 자기가 특검이 되자마자 바로 대전고검 검사를 수사팀장으로 발탁합니다. 박영수 씨가 부른 거, 예. 박영수 검사가 부른 거. 박영수 특검이 윤석열을 대전에 있는 고검검사 소위 윤석열을 특검으로 부르고, 그리고 윤석열 검사가 특검 수사팀장이 되면서 소위 수사검사 한 20여 명 됩니다. 그 사람들을 쫙 자기 인맥으로 이렇게 탁 채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형 사건 아까 수사 관련해가 윤석열 검사는 2007년에 이 대검 중수부에 있으면서 변양균 신정아 게이트 그 사건 아시죠? 요즘 나오는 사건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예. 변양균 신정아 게이트 이 사건을 윤석열 검사가 2007년에 수사를 했습니다. 이때 이진동 기자는 법조 출입 기자입니다. 그래서 이진동 기자 자기 이제 공적이 조서에 보면은 변장균 신정아 게이트 사건 이 특종 보도를 한 사람이 이진동 기자다 하고 써놨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수사검사 윤석열, 취재기자 이진동, 그리고 특종은 이진동 기자가 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윤석열 검사가 수사와 관련된 상당히 많은 그런 비밀 자료들을 이진동 기자에게 줬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계속 관계는 유지하고 있었나 봐요. 그렇죠. 두 사람은. 그래서 참 이진동 기자가 윤석열 검사라고 못 박는 대신에 그냥
대형 사건 수사를 해본 경험이 많은 검사다. 이런 식으로 쫙 읊어버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단서들을 쫓아간 겁니다. 자, 이진동 기자가 남겨놓은 세 번째 증거. 그게 뭐냐? 자, 이진동 기자는 소위 검찰 간부 A로부터 뇌물죄에 대한 법적 자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뇌물죄.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 지금까지 수사 사건 쫙 보세요. 대선 비자금도 뇌물죄, 현대자동차 비자금도 뇌물죄, 주로 뇌물죄 이 수사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검사는 아주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그거 뇌물죄 정통한 검사다. 뇌물죄에 대한 법적 자문을 받았다. 이건 다 같은 거예요. 자, 이진동 기자가 남겨놓은 네 번째 증거는 뭐냐? 검찰 간부 A는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나 TV조선 보도에 대한 청와대 대응 방안을 간파하고 있었다. 야, 검찰이 이 정도로 뭐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다? 야, 이게 누굴까? 자, 윤석열 검사의 경력을 대충 보면은 윤석열 검사는 서울대 법대 7구학번입니다. 학번인데 사시의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은 1991년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늦었다는 그렇죠. 건가요? 법대에 들어가고 12년 만에 그 사시에 합격한 겁니다. 이 윤석열 검사의 서울대 법대 동기가 김수남 대검 총장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가 소위 부장검사 이런 거 할 때 대학 동기가 검찰총장이 되니까 비록 사시 기수는 후배지만은 검찰총장과 대학 동기인데 선배 기수에서 함부로 대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늦은 나이에 검사가 되긴 됐지만은 검찰총장하고 대학 동기고 하니까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생활했던 사람이 윤석열 검사입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검사는 결혼을 늦게 했습니다. 결혼을 나이 50이 넘어가 결혼했습니다. 그는 김수남 검찰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도 나이 40이 넘어서 이렇게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늦게 결혼을 하다 보니까 검사 시절에 퇴근 후에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집도 없는데. 그러니까 후배들하고 잘 어울리고 그리고 술도 잘 먹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주요 과제는 이 정치 판세 분석이라는 겁니다. 윤석열 검사가 정치판 이거 분석하면은 검사들이 그냥 혀를 내둘렀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탁월하게 정치판 돌아가는 거. 그런 분석을 아주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검찰 내부에서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검사의 성향, 정치적 성향이 돼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번 사건을 취재하면서 윤석열 검사의 동선, 그러니까 특검 수사팀장 윤석열의 동선을 제가 몇 번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 제가 이제 따라가다 보니까 와, 참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윤석열 검사, 그리고 만나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제가 그때 목격한 윤석열 검사가 만나는 사람들은 주로 민변 성향의 변호사들이었습니다. 그런 걸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진동 기자가 책에 남겨놓은 이 네 가지 단서, 이걸 종합하면 검찰 간부 A는 바로 윤석열 검사를 바로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진동 기자의 책에 딱 언급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책 딱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검찰 간부 A가 아니었으면 한겨레의 최순실 첫 보도는 없을지 모른다예요. 야, 한겨레 신문의 소위 최순실 보도, 최순실 이름 최초 공개 그 보도가 윤석열 검사가 한겨레 신문 김의겸 기자에게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하는 거를 이 책에다가 단정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왜 자랑을 안 하고 싶겠어요? 서로 올려주고 아주 난리가 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책에 보면은 이진동 기자는 한겨레 신문의 김의겸 기자가 나를 찾아올 거다 하는 걸 예상하고 있었다. 다 써놓은 거예요. 왜 예상하고 있었냐? 윤석열 이 검사가 이진동 기자에게 어이 이 기자 그거 혼자 알지 말고 다른 데 좀 알려줘. 이래 연합 기자들 연합 사령부 만들어가 취재 못 뜰까? 이렇게 한번 조언한 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의겸이가 나를 찾아올 것이다 하는 거를 알고 있었다고 자기 책에다 이렇게 탁 박은 거예요. 그럼 한겨레 신문 기자들 보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어이
검찰 간부 A가 그래 윤석열 검사가 아니었으면 한겨레의 최순실 보도는 없었다. 이래 놓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한겨레 신문의 최순실 보도가 검찰 간부 A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이 이진동 기자 이 주장에 대해 가지고 김의겸 기자는 어떤 입장일까요? 공부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면 김의겸 기자가 이 책을 보면은 아니 이거 뭐 자기를 완전히 그 뭐 검찰로부터 정보를 받아가 말이지 이렇게 쓴 기자로 볼 거 있으니까 어떤 입장일까? 그래서 제가 뭐 그렇다 하더라도 김의겸가 먼저 청와대로 갔으니까 먼저 출세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먼저 가긴 하는데 이것이 최순실 게이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소위 말해가 기자들 대통령을 끌어내리다 최순실 게이트예요. 한겨레 신문 기자들이 소위 이번 사건에 대해 가지고 나름대로 자평한 그 책인데 이 책을 저자는 누구냐면은 이게 그 한겨레 신문 특별 취재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 취재반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내용을 보면 주인공은 김의겸 기자고 다만 이제 김의겸 기자가 나는 해가지고 시작되는 게 아니고 이 책은 이제 김의겸 기자는 내가 이 책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 맨 앞부분에 탁 보면은 이제 김의겸 기자가 왜 이번 사건을 취재하게 된 그 경위가 뭐냐, 무엇 때문에 그걸 취재하게 됐느냐. 그러니까 기자들이 책을 쓰면 제일 먼저 이제 취재 경위를 밝힙니다. 그게 딱 적혀 있어요. 뭐 한겨레 신문의 기자들 연합에서 쓰는 거야? 예, 취재반이 있습니다. 특별 취재반 해가지고 여기 뭐 그러면서 김의겸을 치켜 세워주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러나 주인공이 김의겸을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이래 쭉 나옵니다. 이게 여기에 등장하는 기자들이 뭐 한겨레 신문의 아주 유명한 기자들은 뭐 다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겨레 신문 내부 분위기도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지만은 예를 들면은 강희철 기자, 류이건 기자, 송호진 기자, 하의영 기자, 방준호 기자, 소위 한겨레 신문에서 그때 이 특별 취재반에서 취재했던 기자들 이름도 다 나옵니다. 근데 주인공은 이제 김의겸 기자입니다. 자, 이 책에 보면은 김의겸 기자가 이번 사건을 맨 처음 취재한 시점이 언제냐면 2016년 8월 19일입니다. 딱 써놨어요. 8월 19일 날. 그러니까 TV조선에서는 이미 2016년 7월 6일부터 김종, 차은택, 미래재단 이런 기사를 막 보도하고 있을 때예요. 다만 전 언론이 이 TV조선 보도를 외면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보도는 거의 다른 언론에 안 알려지고 이제 TV조선만 한참 보도하고 있을 때입니다. 아우 정말 이 무렵에 이런 얘기가 나서 하루가 멀다 하고 정말 대통령이 너무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보고 있었어요. TV조선 하나만 보도하고 있었어요. 고무랩은 2016년 8월 고무랩은. 그리고 김의겸 기자도 이 책에 보면은 자기는 TV조선 보도, 미래재단 보도, 뭐 차은택 보도, 김종 보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의겸 기자가 그 당시에 딱 신경을 쓰고 있던 건 뭐냐? 우병우 민정수석 사건이에요. 왜냐면 우병우 민정수석 사건은 조선일보에서 최초 보도해가 경향신문부터 큰 신문을 막 보도하고 있을 때입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 땅을 넥슨에서 그 사주었다 하는 이 보도예요. 물론 그 보도도 허위기사입니다. 허위기사고 우병우 민정수석은 처가 땅 매매에 전혀 관계하지 않았고 그런 무혐의 혐의로 드러났습니다. 이 우병우 민정수석 사건은 제가 다음 기회에 좀 말씀드리고 일단 그 당시 전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었던 것은 우병우 민정수석에 관한 그런 기사예요. 그런데 그 무렵에 김의겸 기자가 이제 의무로 가졌던 그런 딱 이거예요. 대통령은 왜 우병우를 이토록 끔찍하게 아낄까? 대통령은 왜 조선일보한테는 그토록 각오할까? 자기는 이런 의문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무렵에 자기가 가졌던 의문은 미르재단이 어떻고 TV조선 보도가 어떻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의문을 풀기 위해가 이제 김의겸 기자가 이 소위 자기 취재원들한테 막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그러면서 이제 이번 사건을 취재하게 된 경위를 나오는데 이 책에 딱 보면은 김의겸 기자의 움직임이 참 나옵니다. 이 취재하게 된 경위에 제가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좀 깁니다. 조금 긴데 다만 그 당시 2016년 7월, 8월, 9월 그 무렵의 시대 상황을 약간 다시 한번 유추해 본다는
그런 마음에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책 내용을 제가 조금 읽어드리면서 김의겸 기자, 윤석열 검사, 이주동 기자 어떤 관계인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조용히 좀 들어봐 주십시오. 자, 책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김의겸은,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한겨레 특별 취재반이 지었다고 했기 때문에 김의겸을 바로 열어 써놨습니다. 나는이 아니고 김의겸은 청와대 속사정을 알만한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인 전화 공세를 퍼부었다. 근데 뻔한 답변만 돌아왔다. 그래서 그냥 멈출까 싶었다. 그러다 문득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 얼굴이 떠올랐다. 한 관계자.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 얼굴이 떠올랐다. 그러니까 김의겸 기자는 이 윤석열 검사 이름 감추기 위해 가지고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라고 쫙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 표시를 딱 들어보면은, 그 내용 들어보면, 아이고, 이거는 진짜 윤석열 검사를 가리키는구나 하는 게 바로 다 느껴집니다. 평소에 친분이 있던 힘께나 쓰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다음 문장 딱 이렇습니다. 그 윤석열 검사에 대한 그 이제 소위 형용사적인 표현입니다. 잊힐만 하면 한 번씩 연락을 주고받는 정도의 사이이지만 몇 차례 취재 경험을 통해 김의겸이 전적으로 믿게 된 사람이다. 그 바로 사정당국 한 관계자가 김의겸이 전적으로 믿게 된 사람이다. 무엇보다도 대인관계가 폭넓어 온갖 고급 정보가 저수지처럼 보이는 인물이다. 제가 아까 먼저 편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검사 워낙 대인관계 좋고 거기에다가 정치감각 탁월하고 이게 검찰 내부의 평이에요. 온갖 고급 정보가 저수지처럼 보이는 인물이다. 그래서 윤석열 검사는 자신의 공식 업무가 아닌데도 어떤 사안은 내부자처럼 훤히 깨뜨리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자, 이렇게 설명해 놓고 난 뒤에 이제 이 김의겸 기자가 소위 윤석열 검사한테 전화를 딱 합니다. 물론 여기는 사정당국 한 관계자 표현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제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김의겸 기자가 그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에게 같은 질문, 왜 대통령은 우병우를 이렇게 챙길까 하는 딱 질문을 던졌는데, 그런데 돌아오는 답이 엉뚱했다. 그거예요. 윤석열 검사는 다른 식으로 어떻게 대답이 나왔느냐. 쫙 이 놓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김 기자, 괜히 헛다리 긁지 말아요. 우병우 정도가 뭐 별거라고 쓸데없는 곳에 정력을 낭비합니까? 그래서 김의겸 기자가, 아니 지금 세상이 우병우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별것 아니라뇨 하고 물으니까 윤석열 검사, 우병우가 본질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게 미르재단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그리고 김의겸은 처음 듣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김의겸 묻습니다. 미르재단이 뭐죠? 하니까 윤석열 검사, 허허, 기자 맞아요 당신? 이렇게 책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이 이렇습니다. 김의겸은 그 소식통으로부터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 소식통 바뀝니다. 그 소식통으로부터 긴 얘기를 들었다. 요지는 이랬다. 즉 윤석열 검사가 김의겸 기자에게 했다는 말이 쫙 길게 나옵니다. 이 당시부터 벌써 미르에 대해서 나쁜 얘기가 나오고 있었나요?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닌데 이렇게 지금 예단을 한 거예요. 선입견. 자, 그 예단이 제가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에 나옵니다. 이게 최순실 게이트라 책에 김의겸 기자가 윤석열 검사한테 들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TV조선이 미르재단을 취재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바짝 긴장했다. 자신의 정치적 생명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면 대응은 할 수 없었다. 그만큼 미르재단에 약점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반격의 기회가 왔다. 엉뚱하게도 조선일보가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 땅 문제를 보도한 것이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울고 싶던 차에 뺨을 때려준 꼴이다. 미르재단은 모른 척하고 우병우 보도만을 문제 삼아 조선일보에 융단 포격을 퍼붓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소위 그 당시 모든 기자들은 왜 청와대가 우병우 민정수석을 보호를 할까 하는 쪽에 관심을 받고 있을 때 윤석열 검사는 핵심은 미르재단이다.
미르재단은 대통령 퇴임에 대비한 제2의 1회 재단이다. 그래서 그 부분이 노출되면 안 되니까 대통령은 그렇다고 전면 대응도 못하니까 전쟁근거하고 된 차에 오병호 쓱 문제가 터지니까 이거 잘됐다. 저걸로 해서 조선일보가 국면 전환용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하고 윤석열 검사가 해석을 막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뭐 지금에 와서 할 수는 그 당시에는 미르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 전혀 아니에요? 아니죠. 이 무렵에는 미르재단에 무슨 뭐 비리가 나왔다든지 그런 것도 없을 무렵이에요. 완전 소설 쓰고 있네.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검사로부터 이제 이런 얘기를 탁 듣고 난 뒤에 김의겸 기자는 뭘 하느냐, 그 행동을 책도 나옵니다. 전화를 끊고 인터넷을 뒤져보니 TV조선이 미르재단에 대해 자세하게 보도해 놓은 상태였다. 김의겸은 얼굴이 화끈거렸다. 여당 성향의 조선일보가 이토록 치열하게 파고들었는데 난 뭐하고 있었나? 자괴감이 들었다는 겁니다. 자, 사정당국 관계자 얘기를 듣고 나니 세 번째로 접촉할 취재원이 뚜렷해졌다 하고 딱 단정을 해놨어요. 뚜렷해졌다. 이 취재원, 세 번째로 접촉할 이 취재원이 바로 이진동 기자입니다. 이게 물론 이게 이진동 기자는 이름 안 밝혀놨습니다. 세 번째로 접촉할 취재원으로 해놨지만은 이 취재원이 이진동 기자라는 것은 문맥, 이 책 문맥, 이 책 문맥이 다 나와 있고 또 결정적인 근거는 또 뭐냐 하면은 김의겸 기자와 이 세 번째 이진동 기자가 나눈 대화가 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눈 대화가 그 대화 내용이 이진동 기자가 자신이 쓴 책, 이 책의 그 대목이 뭐냐면은 김의겸이 묻고 이진동이 답하다 하는 작은 제목이에요. 그 부분 자신의 책에 적어놓은 그 부분하고 상당히 똑같습니다.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뭐 지금 뭐 대통령을 쫓아내는데 뭐 서로 숨길 게 뭐 있어요? 서로 자처해야죠. 그래서 책이 뭐라 되어 있느냐. 김의겸을 맞은 세 번째 취재원 이진동 기자는 바짝 긴장하고 있었다. 찾아온 목적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이다. 이미 이진동 기자는 김의겸 찾아올 줄 알고 있었고 윤석열한테 얘기 듣고 오는구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찾아온 목적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래 이진동은 무척이나 조심스러워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제 처지에서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저를 만났다는 것 자체를 비밀로 해 주셔야 합니다. 하면서도 그는 이진동 기자는 결정적인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김의겸 기자한테. 그 내용이 뭐냐? 맞습니다. 미세스 채가 있습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실질적인 주인이 미세스 채인 게 확실해 보입니다. 이어지는 문장이 미세스 채 이진동. 이진동은 최순실을 그렇게 부르고 있었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 책에다가. 실제로 그럼 이진동이 뭘 알고 지금 그러고 있었나요? 전혀. 이 무렵에 이진동 기자가 소위 김의겸 기자를 만났던 2016년 9월 2일 무렵에는 이 사건의 전체 개요도 안 나오고 어떤지 전혀 모르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이미 실질적인 주인은 최순실이다 하는 글을 이진동 기자가 소위 말해 김의겸 기자한테 이야기를 해줬고 자기 책에는 김의겸 기자가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최순실 맞죠? 하니까 이진동이가 예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줬다는 거예요. 이 두 책을 제가 비교해서 본 거예요. 계속해서. 정말 못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대충 종합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진동 기자는 CCTV 그 영상, 의상실 CCTV 영상을 입수한 후 그 영상을 제일 먼저 소위 TV조선 보도본부장한테도 안 보여주고 윤석열 검사한테 보여줍니다. 그리고 미르재단 취재와 관련된 모든 것을 윤석열 검사하고 다 상의를 하고 난 뒤에 보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 중간에 우병우 민정수석 사건이 터지자 그러면서 보도가 조금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진동 기자는 그런 조선일보 내부 분위기를 윤석열 검사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윤석열 검사가 다른 언론에도 알리자. 그러면서 그 돌파구로 한겨레 신문 김의겸 기자 그 사람을 활용한 거예요. 그리고 김의겸에게 소위 이진동 기자를 만나라. 다 알고 있다. 그래서 김의겸 기자가 이진동 기자를 찾아가서 대낮부터 소주
9병을 마시는 그 부분은 이 이진동 기자 책에 자세히 나옵니다. 아주 의기투합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의겸 기자가 이진동 기자를 딱 만나고 딱 18일 후에 나온 기사가 그 2016년 9월 20일자 한겨레 신문 일면 톱 기사. K스포츠 재단 이사장 정동춘은 최순실 단골 마사지 센터장입니다. 자, 정말 그러고도 뻔뻔하게 지금 청와대 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동영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진동 기자 이 책에 소위 윤석열 검사에 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진짜 몇십 페이지 나옵니다. 몇십 페이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가 좀 몇 가지 대목만 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첫 기사인 청와대 안종범 수석 미르재단 500억 지원 모금의 출고 직전에도 돌다리 두드리듯 꼬치꼬치 법적인 부분을 따졌다. 뇌물 혐의가 쟁점이었고 A의 결론은 된다는 쪽이었다. A 진짜 윤석열 검사 기획 된다는 탄핵이네요. 쪽이었다. 그러니까 TV조선이 2016년 7월 26일 날 미르재단에 관련된 그 소위 안종범 수석하고 관련된 그 부분 첫 보도를 할 때 뇌물 혐의가 성립된다는 이 법적 조언 그 한 사람이 윤석열 검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검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단정 지어놓게 수사를 했으니 뭐가 지금 되겠어요? 그렇죠. 제대로. 이거는 지금 저보다. 사실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결론을 정해놓고 했던 수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자, 또 하나 요 대목도 있습니다. 검찰 1차 특수본 수사 때는 제3자 뇌물수수를 빼고 강요죄만 적용했지만 특검은 박근혜와 최순실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1차 검찰 1차 특수본 특별수사본부 그때 수사 때는 검찰은 직권 남용하고 강요죄만 했습니다. 뇌물죄 적용 안 했습니다. 이게 검찰 수사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사가 특검수사 팀장 되고 난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최소한 피고인에게 직권 남용, 강요 플러스 뇌물죄예요. 뇌물죄가 추가로 됩니다. 그게 좀 해도 된 너무한 검찰들이. 특검은 박근혜와 최순실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A의 자문은 이런 부분이었고 법적 쟁점을 잘 집어내 설명했다. 윤석열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을 제2의 1회 재단이라고 판단했던 것도 A의 윤석열 검사의 자문을 받은 결과였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즉 이진동 기자는 윤석열 검사의 자문을 받고 그러니까 자기는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 재단 성격 모를 때예요. 모르는데 딱 자문을 받아보니까 두 재단은 대통령이 퇴임 후 대부에서 만든 제2의 1회 재단이다. 그 이야기 윤석열 검사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아이고 그게 맞구나. 이래 생각을 판단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아니, 중앙지검장으로 앉았으니 재판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지만은 저도 이런 대목을 보면서 참 게 저도 기자 출신입니다. 이진동 기자도 어쨌거나 제가 뭐 떠난 이후에 조선일보에 들어왔지만은 조선일보 기자입니다. 아니 기자가 검사에게 찾아가가 설명하고 내 취재한 내용 다 알려주고 자 보도 방향을 어떻게 보도하면 좋겠습니까? 그거를 충고 그리고 검사의 충고대로 보도했다. 그건 기자로서 진짜 자존심이 상한 대목입니다. 그다음 또 대목 보고 싶다. 청와대가 어떻게 해명할지까지 전부 예상을 해서 하나하나 A의 조언을 들었다. 윤석열 검사의 조언을 들었다. 그래서 A는 윤석열 검사는 TV조선에서 보도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권력형 비리 보도가 나온 배경을 상세히 아는 유일한 외부인이다. 자, 이게 지금 또 요런 표현도 있습니다. 대형 사건 수사를 해본 경험이 많아 전개될 파장도 잘 예측하는 편이었다. 그렇게 알게 된, 그 전부 다 이 A에 대한 윤석열 검사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렇게 알게 된 정보 중 핵심 부분이 한결에 넘어간 것이다. 핵심 부분이 한결에 넘어간 것이다. 검찰 간부 A가 아니었으면 한결의 최순실 첫 보도는 없었을지 모른다.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바로 이 윤석열 검사가 이진동 기자로부터 입수한 정보 그걸 전부 다 한겨레 신문 김의겸 기자한테 알려주고 김의겸 기자가 처음으로 최순실 이름
정동춘 케이스보 재단 이사장은 최순실의 단골 마사지 센터장이었다. 이 기사가 터져나온 거예요. 진짜 환상적인 트리오예요. 보수신문하고 그러니까 이번 국정하고 사건은 검사들하고 이렇게 해갖고 이번 사건을 보면은 결국 설계자는 누구냐? 이진동 기자예요. 그러면 법률 조언 그리고 수사 담당 검사는 누굽니까? 윤석열 검사예요. 그리고 협조자 내진 조력자 그 누구예요? 김의겸 기자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오널이라고 소위 신문과 방송을 비평하는 그런 매체가 있습니다. 미디어 오널. 그 미디어 오널에 보도가 어떻게 나왔냐? 이진동 기자는 이번 사건의 빅브러더스다. 빅브러더스. 조지 오웰의 1948년인가? 84년인가 제 책 제목 깜짝한데 그 책에 나오는 대형 모든 것을 뒤에서 조종하는 빅브라더. 그게 이진동 기자다. 그런 표현까지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윤석열 검사의 의도는 뭐였냐? 자, 윤석열 검사는 결국 기자 연합권. 이런 표현도 이 책에 나옵니다. 이진동 기자 책이 다 나옵니다. 기자 연합권, 즉 우파 매체인 TV조선 그리고 좌파 신문인 한겨레 신문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여론. 그러니까 대통령 연설문은 최성원이가 사전에 받아보고 고쳤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연설문 한 줄도 못 쓰는 무능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성원의 조종을 받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이런 부정적 여론, 이런 거를 소위 말해 우파 매체인 TV조선, 좌파 매체인, 좌파 신문인 한겨레 신문을 통해가 국민들한테 아주 이거 퍼뜨리는 거예요. 국민들 머릿속에 부정적인 그런 여론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렇게 싹 확산시킨 다음에 국회에서 탄핵소추 발의를 하게 하고 통과시키게 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소위 말해서 대통령 파면할 결정이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 구속에 이르는 이 모든 사건. 이걸 참 이 주도한 그러니까 설계는 이진동 기자 했지만 실질적으로 주도한 사람 그건 윤석열 검사입니다. 들으면서 진짜 분통이 터져요. 어쩜 이럴 수가 있어요. 나라를 망하게 하고 대통령 끌어내서 도대체 얻는 이익이 뭐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백신 밀레를 딱 보냈는데 이것도 제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실 바로 거기 여직원한테 제가 전화를 하고 제 신분을 밝히고 그리고 이런 내용인데 윤석열 검사장한테 갖다 드려라. 답변을 듣고 싶다. 해가지고 그 팩스번호로 제가 다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반응 없습니다. 윤석열 검사. 아무 반응. 그러니까 아니면 아니다. 또는 맞으면 맞다고 하든지 아니면 그중 틀렸다고 해야 되는데 아무 반응 없습니다. 그건 뭐냐? 아니 뭐 언론 너가 별거 아니다. 나는 너가 뭐라 뜨들어도 나는 별로 크게 생각 안 하는 그런 대단한 파워의 내가 파워를 갖고 있다. 한 그 존재가 뭐 과시했든지 제대로 안 한 이유가 아니면은 아주 기곤만장해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제 좋아. 거지까 진실 그래. 너 마음대로 해. 윤석열 이름 공개도 좋아. 답변을 하지 않았던 건 뭐냐? 윤석열 검사라는 이름을 공개해도 된다는 저는 묵시적 동의로 본 거예요. 답변을 안 한 거는 답변 한 줄이라도 해주면 저도 상당히 더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버려 두고 있으니까 아예 답변지를 안 보내니까 저는 아주 묵시적 동의로 본 겁니다. 그렇다면 좀 다 공개하자. 그리고 윤석열 검사와 이진동 TV조선 사회부 장관 그리고 김의겸 기자가 이번 사건에서 했던 역할들 이것 말고도 증거가 더 있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윤석열, 이진동, 김의겸 이 삼각 커넥션 계속 제가 공개할 겁니다. 하는 이유 딱 하나예요. 대통령 사건, 이번 사건 자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건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예 머리를 딱 펴놓고 미래재단 만들어진 과정하고 쫙 봤을 때 이거는 안종범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의 그 참 뜻을 그걸 무리하게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실수가 난 사건이구나.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퇴임 후 그만 빼버리면은 대통령이 퇴임을 대비했다고 선입견을 빼고 보면은 안종범이라는 사람이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실수를 했구나. 자
삼성 승마지원 2020년 동계올림픽에 대비해가지고 그래 삼성에서 진짜 승마 종목 우리 선수를 키워서 메달걸 한번 진입시켜보자. 그렇게 시작된 사건이에요. 근데 그거를 방울의 거짓말 그걸 보면 이거는 승마공주 정유라를 지원하기 위한 소위 승마 그 지원은 소위 그 편법이고 진짜는 뇌물 주기 위한 거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의 최초의 소위 이 사건이 어떻게 기획되고 어떻게 참 허위 보도된 거 이게 밝혀져야 법원에 그리고 그 소위 재판장이나 판사들이 이 사건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국민들 시각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동안 국민들 속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뭐라 하다 말이지 최성원이가 뒤에서 다 했다. 전혀 사실 아닙니다. 언론의 허위 보도로 그래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 이진동, 김의겸 부부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제가 증거를 알리고 그런 작업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세 사람은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명심하세요. 분명히 역사의 심판을 받을 날이 있을 거예요. 진아 씨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